기초부터 쌓아가는 머신러닝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부터 쌓아가는 머신러닝이고, 제가 앞으로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수업 자료를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릴 건데, 이렇게 블로그에서 이렇게 보면서 혹시 미비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하다가 강의 내용이 모르겠다 싶은 거는 제가 강의를 다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제 이 녹화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채널까지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 일단은 OT를 말이 길어졌네요.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부터 쌓아가는 머신러닝. 오늘은 OT고요. 먼저 이제 저희 세션의 소개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 보통 그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이킬런이라는 거를 많이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이킬런 라이브러리 이제 빌트인 예제, 그러니까 그 사이킬런 라이브러리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예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제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 전처리 및 시각화 그리고 머신러닝을 이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이제 10주 동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은 머신러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처리도 해보면서 또 시각화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을 좀 배워볼 수 있는 걸로. 사실은 조금 대학생들한테 좀 위험하면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인공지능이다, 머신러닝이다, 그리고 딥러닝이다, 강화학습이다 등등등 이제 많은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이제 한 단어들만 보고 이제 그럼 머신러닝 좋아, 그럼 딥러닝 해야겠네? 라고 해가지고 그럼 나는 이제 딱 머신러닝만 딱 하겠어 라고 했을 때 분명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실무에 가잖아요. 전혀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갑자기 나는 그냥 무조건 데이터 학습시켜가지고 딱 그러면 다 적용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데이터가 사실은 그렇게 저희한테 딱 데이터 분석가님, 저는 데이터 분석가님을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잘 예쁘게 정리해서 데이터 분석가님은 이제 그 모델에 엔터키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라고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모든 데이터 머신러닝에 돌리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모델을 돌리는 거는 데이터 분석에 예로 100이라 뒀을 때 사실은 5 정도밖에 5, 10, 5랑 5에서부터 10, 10이라고 할게요. 한 1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머신러닝이 좋아가지고 그냥 머신러닝 최신 기술만 가지고 이제 구글에 가면 최신 기술 많이 나오잖아요. 예, 최신 기술만 가지고 뭐 그럼 무조건 그런 이제 트리 기반의 아니면 부스팅 기반의 그런 이제 뭐 XG 부스트나 아니면 뭐 라이트 GBM 뭐 이런 거 등등 써가 캡 부스트 이런 거 써가지고 하면 무조건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잘 나올 수는 있어요. 잘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데이터 분석가로서 이제 할 때 어떤 클라이언트가 저희한테 요청을 해요. 데이터 분석가님,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걸 예측하고 싶은데, 조금 이 예측 관련된 모형을 한번 조금 해주시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여태까지 그냥 대학교에서 간단하게 배운 그런 머신러닝 생각으로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거 했더니 액큐러시 70%까지 제가 만들었고요. 쓰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면 클라이언트는 생각하는 갑자기 약간 밑도 끝도 없이 액큐러시 70에 저한테 이걸 쓰라고요? 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70이 됐고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예로 나중에 비즈니스적으로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조금 좀 비즈니스적으로 손실은 있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이렇게 쓰면 좋을 거예요 라고 플러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모델이 됐을 때 이 가장 모델에 대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들, 사실은 뭐 예로 뭐 은행을 예로 들었을 때 은행 카드사, 사실은 카드사를 어떻게 어떤 고객이 이탈 고객이고 하는 거를 알면 좋죠. 예로 우리 서현님이 어떤 국민카드를 이제 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머신러닝 돌렸더니 서현님이
고객 이탈 고객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은행은 비상이 났죠. 이 사람은 VIP인데 꽉 잡아야지 라고도 중요해요. 이탈 고객을 누군지 판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왜 이탈됐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탈됐는 것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일일이 즉각적으로 계속 반응하다 보면 은행 업무 못 하겠죠.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이제 은행 업무에 그러니까 이탈 고객이 생겼는지에 대한 그런 변수들만 만약에 딱 잡아주면 절대 그러니까 이탈에 대한 그런 약간 레이트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머신러닝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최신 기술을 알려드리고 이런 것보다 이제 조금 기초부터 쌓아가는 머신러닝 그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거를 배워야지 실전에 진짜 데이터를 조금 더 핸들링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머신러닝에 대한 조금 실전적인 그런 예제들도 조금 하긴 할 건데 사실은 진짜 조금 개론적인 거 진짜 왜 이게 이런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말이 너무 빠르고 그러진 않나요? 아니면 흔들흔들 맞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저희 세션의 목표는 일단 간단하게 제가 했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너무 안 그래도 학부분들 수업도 바쁜데 근데 진짜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들어본다. 막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뭐 학점을 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번 스스로 좀 데이터 전처리를 할 수 있다. 진짜 어떤 데이터를 했을 때 내가 진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 정도. 제 수업을 들으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걸요? 알겠습니다. 일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데이터 보는 관점을 조금 확장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다른 분들 뭐 서현님이었나? 아까 뭐 데이터 생명공학 쪽에 그 하셨다고 했는데 뭐 네. 뭐 데이터를 얼마까지 보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우리 호열님 같은 경우는 통계학과니까 저도 이중 전공이 통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알죠. 이게 데이터가 봤을 때 민맥스가 얼만큼 되고 그다음 바운드 약간 박스 플랫 그렸는데 Q1과 Q3 어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신뢰도 한 어느 정도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설 세우고 하여튼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사실은 조금 데이터를 여러 가지 이제 시각화를 해보면서 그런 관계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2번 때문에 사실은 1번을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거고 머신러닝의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거고 2번으로 해가지고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느 정도만 보고 무조건 최신화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최신화 모델 중에서도 이게 더 맞겠구나 뭐 이게 더 맞겠구나 이거를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3번 머신러닝의 기초 이론들을 조금 학습해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리그레션이나 이제 뭐 로지스틱 뭐 관련된 거랑 사실은 이게 네 그리고 뭐 뒤에 보면 이제 디시전 트리랑 앙상블이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른 거 뭐 앙상블 뭐 디시전 트리 뭐 이런 거 등등등도 사실은 리그레션과 뭐 로지스틱 이런 것들의 기본 이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기초 이론들을 학습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머신러닝을 더 깊게 배워보신다면 더 유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언어는 다 기본적으로 R을 했으면 좋겠지만 파이썬으로 할 것입니다. 네, 사실은 진짜 실무에서도 파이썬을 해요. 파이썬. 근데 저는 R이랑 파이썬을 좀 같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같이 쓰냐면 R은 그러니까 R이 조금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거 통계적 툴이 좀 잘 돼 있어요. 약간 호일님은 잘 아시겠죠? 통계적 툴이 이게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진짜 어떤 거 이게 진짜 정상화가 분포를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도 막 좀 나와주고 어느 정도 이제 그거 뭐였지? 그러니까 조금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을 좀 해놔줘가지고 어느 정도 막 빨리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기획 회의를 할 때 이거가 진짜 가설에 맞을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데이터들만 가지고 한번 그냥 가설 분석을 좀 해봐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기획을 딱 이걸로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더 딥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R을 많이 쓰고 진짜 조금 더 딥하게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할 때는 파이썬을 씁니다. 네, 그리고 좀 난이도는 초급과 좀 중급 사이고 제가 그래도 조금 최대한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언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고요. 기본 지식이 없어도
제가 최대한 잘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언어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도전과 용기 다들 가지고 있어서 여기 온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날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약 2시간 정도 사실은 제가 얼만큼 할지 제가 조금 사실은 감이 안 와가지고 약 2시간이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이 뒤에 뭐 일정이나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어, 다미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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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딱히 없어요. 네, 서현님도 아까 도리도리 한 거 봤고 나경님은 없고 인서님은 아, 사실 저는 약간 앞에 네, 6시까지 인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 네네 이게 퇴근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아 앞이 문제예요. 사실. 인턴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 갑자기 뭐 팀장님이 불러가지고 네, 조금만 더 야근하게 되거나. 봅시다. 네, 그렇게 되면 네, 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네. 걸로 네, 하시고요. 호열님은 없습니다. 호열님 저희 친형이랑 이름이 같습니다. 친형도 제 친형 이름이 이호열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저 형이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네. 네, 그러면 뭐 진행 날짜는 문제 없고 학습 방식은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면 좋은데 요즘에 시국이다 보니 온라인 화상 세션으로 진행을 하고 줌 이렇게 마찬가지로 줌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제 및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그냥 진짜 딱 다리 펴놓고 귤 까드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한 번씩 근데 뭐 코딩 할 때는 딱 같이 따라 코딩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세션 유의사항, 이게 유의사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본인 노트북을 사용 다 하시고 그리고 구글 콜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글 콜앱 혹시 안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안 들어보신 분만 손만 들어주세요. 손 구글 콜앱 못 들어보신 나경님 안 들어보셨고 다른 분 다 들어보셨네요. 이게 구글 콜앱이 뭐냐면 우리가 파이썬 보면 혹시 나경님 주피터 노트북은 아세요? 그럼 파이썬은 아시죠? 파이썬.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그러니까 파이썬의 약간 방식이 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점파이로 시작하는 확장자명이 점파이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코딩해놓고 그냥 런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게 있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약간 대화형 식으로 약간 IPyMB라고 좀 끝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뭐 예로 프린트 광나경이라고 치면 광나경이 바로 뜨고 그리고 그냥 갑자기 또 밑에 줄로 넘어가서 프린트 이창현 치면 이창현 딱 나오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제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액션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대화형 파이썬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주피터 노트북이고 그리고 그 콜앱이 주피터 노트북을 웹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콜앱의 장점이 뭐냐면 저희는 아마 노트북이 다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저 200만 원짜리 삼성 노트북인데요. 삼성 노트북, 잽도 안 됩니다. 구글, 그러면 구글 이름 못 따랐겠죠. 근데 구글이, 이제 콜앱은 구글이 지원하는 건데, 구글이 그 주피터 노트북을 웹으로 엄청난 GPU 빵빵한 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컴퓨터 노트북이 좋지 않더라도 그냥 와이파이만 잘 연결되면 좋은 GPU를 외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쉬우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첫 시간 때 그 콜앱 사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경님 그거 들으시면 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거를 미리 정말 빨리 알았다면 진짜 잘했을 텐데 근데 한 가지 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캑을 아세요? 캑을? 캑을 모르시는 분 손. 캑을은 다 아시네. 캑을에 보면 이제 뭐 약간 금메달, 뭐 은메달, 동메달 따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컴페티션 열어가지고 이제 그 컴페티션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좋으면 그게 이제 메달을 수여하는데 우리 그 뭐지? 우리나라에 그 그랜드 마스터라는 그러니까 엄청 메달을 이렇게 조건에 제일 높은 단계거든요. 캑을에서. 근데 그거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그 캑을 1등이 콜앱으로 세계 1위를 먹었어요. 콜앱으로.
이 말은 뭐냐면 사실 다른 2, 3등은 진짜 연구실에 있는 그런 진짜 엄청 빵빵한 GPU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게 그냥 콜앱 하나로 이제 그 케글 대회 세계 1위를 했다는 거를 들으면 아 우리도 그렇게 조금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구나 라는 거를 믿고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번 세션 유의사항 2번에 보면 이제 저희가 목표 2번에서 데이터 보는 관점을 확장할 수 있다, 뭐 데이터 전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뭐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다 뭐 다룰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처럼 본인 하는 거에 따라 조금 남는 것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좀 같이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하는 것들을 그냥 또 구글 콜앱이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나 이거 했었는데 어떻게 하더라 해가지고 그냥 구글 콜앱에 같이 이제 타이핑했던 것들을 보면서 리마인드 시키면 되니까 저도 실무에서 기억 안 나는 것들은 예전 기록들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션 그때 그 PPT 설명에는 그 커리큘럼이 진짜 간단하게 나와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커리큘럼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갔을 때 1주차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 머신러닝을 할 때 좀 큰 틀은 2개를 쓰거든요. 2개? 3개죠. 사이클런까지 포함하면 사이클런 빼고 2개. 뭐냐면 넘파이랑 판다스를 많이 써요. 혹시 넘파이 판다스 들어본 적 없는 사람? 한 개라도. 넘파이 판다스. 다 들어보셨죠? 넘파이 판다스가 뭐 들어보시고 뭐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넘파이 판다스가 그냥 넘파이가 그거예요. 그냥 약간 선형대수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연산을 조금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툴이고 판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리가 보통 데이터 엑셀 파일을 엑셀로 쓰지 않고 보통 CSV로 저장해가지고 그 CSV를 불러오고 그런 좀 엑셀 파일의 형식 틀대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막 핸들링 할 거를 판다스로 보통 많이 쓰거든요. 저도 실무에서 정말 판다스를 거의 그냥 파이썬 생성하면 일단 넘파이랑 판다스는 무조건 기본 깔고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임포트를 무조건 해놓고 시작을 해서 그만큼 판다스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넘파이는 일단 제가 뺐어요. 일단 데이터 핸들링과는 살짝은 조금 무관하기보다는 그 판다스를 알면 넘파이는 나중에 좀 이렇게 같이 익히면 조금 좋은 거니까 일단 그래서 1주차 때는 판다스 라이브러리 기초 실습을 해볼 겁니다. 뭐 데이터 불러오기 및 저장 그리고 판다스에는 좀 크게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 행렬 선택 및 필터링.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싶은 그런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나 컬럼을 조금 내가 입맛에 맞게 선택하고 조금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게 그리고 뭐 데이터 프레임 행렬 삭제 및 수정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CRUD 네, create, read, 뭐 update, 뭐 delete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2주차 때는 이제 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 우리 1주차 때 했던 거 어느 정도 복습 정도 할 거고 그리고 뭐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거를 이제 그룹 바이를 할 겁니다. 그룹 바이 같은 거를 이제 해가지고 조금 뭐 예로 남녀 이렇게 묶어가지고 남녀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싶거나 아니면 연령별로 이렇게 보고 싶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제가 딱 보고 싶은 것들을 쫙 컬럼에 있는 것들을 쫙 이렇게 딱 두고 이제 이렇게 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좀 중복 데이터 삭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중요한데 조금 데이터 우리 나중에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찾아야 돼요. 뭐 중복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결측치가 있는지 우리가 또 이제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결측치 관련해 가지고 심지어 대학원 과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 결측치에 대해 가지고 아주 조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측치가 있는데 만약에 이창현이라는 사람에서 어떤 막 은행 정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뭔가 그 은행 정보에서 뭐 예로 결제 금액이 빠져 있어. 막 예로 진짜 이건 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결제 금액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창현이라는 비슷한 사람과의 그런 뭐 평균값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만약에 디스크릿한 그런 변수면 조금 뭐 모드값 뭐 최빈값이라고 하죠. 뭐 최빈값을 넣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우리가 그런 게 정말 유의미하지 않는 거라면 데이터를 진짜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판다스의 꽃은
어플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플라이 뭐 아시나요? 판다스의 꽃. 판다스의 꽃은 데이터 프레임이긴 하지만 꽃의 봉우리라고 하죠. 어플라이라고 하는데 네, 어플라이가 잠시만요. 네, 그 어플라이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서 만약에 제가 어떤 이창현이라는 섬에 제가 데이터 입력을 예로 쉼표, 쉼표, 현이라는 으로 막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건 예시인데, 근데 사실은 이 쉼표들은 제 이름에서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막 몇 개 막 껴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만 진짜 예쁜 데이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 컬럼, 해당 컬럼에 해가지고 그냥 함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막 그냥, 이 컬럼에는 어떤 쉼표들은 다 빼버려. 아니면 뭐 쉼표들 기준으로 다 분리해버려. 막 이런 거 등등등으로 이제 네, 조금 그 데이터 프레임에 각각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금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커널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커널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그냥 좀 데이터 트랜스폼 할 수 있는 그런 네, 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어플라이는 정말로 중요하니까 이 어플라이랑 데이터 전처리에 따라 가지고 진짜 이 머신러닝의 성능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진짜 1주차, 2주차가 제가 진짜로 봤을 때 사실은 꽃이에요. 진짜 꽃.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또 두 번째 거는 컬럼 내 유니크한 값 뽑아서 개수 확인. 이거는 네, 좀 데이터 ERD 측면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탐색적 분석해서, 이게 얼만큼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좀 몸으로 좀 느끼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컨캣. 프레임이 두 개가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좀 하나로 합치는 그런 뭐 이렇게 합치든지 이렇게 합치든지 네. 그리고 이제 3주차 때는 매트플라립과 이제 시본 혹시 뭐 매트플라립이랑 MLP랑 이제 시본 SNS 관련해 가지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라도 안 들어보신 분 매트플라립과 시본 다 들어보셨네요? 좋습니다. 이 매트플라립과 시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항상 ERD를 빼놓을 수 없죠. ERD, 탐색적 분석. 탐색적 분석에서 이 매트플라립으로 이제 조금 뭐 바 차트도 그려보고, 뭐 파이 차트도 그려보고, 라인 차트도 그려보고, 스캐터 플롯, 히트맵, 히스토그램, 박스 차트.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마다 이게 약간 좀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예로 바 차트는 뭐 약간 바 차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으로 어떤 거를 분석해 볼 수 있고, 예로 특히 히트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뭐 스캐터 플롯으로 이렇게 약간 관계도를 이렇게 막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감이 안 와요. 근데 히트맵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말 그대로 히트, 뭔가 따뜻한 이 열기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온도 그래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온도 그래프인데 그거를 약간 서로 상관관계가 좀 많은 것끼리 이렇게 온도 그래프로 이렇게 둬가지고 이것끼리 조금 그런 유의도가 조금 있네? 막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왜 보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변수가 진짜 많은 경우가 있어요. 변수가. 예로 변수가 갑자기 한 로우에 변수가 막 200개, 300개 막 이런 식도 있어요. 완전. 그렇게 되면 근데 변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머신러닝을 돌려줄 때 이게 은근 이게 엄청난 과적합을 조금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과적합. 그리고 이거를 또 심지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너무 머신러닝 하니까 그 예로 베이스라인 모형으로 우리가 리그레션 모형을 만들어 봤어요. 리그레션 모형을 만들었을 때 변수가 많아지면 그 변수끼리 약간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변수끼리 코릴레이션이 있으면 예로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변수가 있는데 A 변수는 B랑 C랑 약간 연관성이 높아가지고 사실은 그냥 A만 있어도 BC는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BC 없어도 그냥 A로만 그냥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BC 때문에 괜히 모델이 점점 과적합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히트맵으로 얘들에는 유사도가 너무 높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변수 차원 축소를 해야 돼요. 차원 축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그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이제 PCA를 통해 가지고 변수들을 예로 200개에서 그 PCA들 그 결과값을 보고 이렇게 변수들을 딱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나중에 더 딥하게 공부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PCA뿐만 아니라 뭐 EFA, CFA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약간 또 추가적으로 뭐 다중공선성을 한번 확인해 본다든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나중에 VIF를 해가지고 VIF 지수가 얼마큼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보기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약간 ERD 측면에서 아 데이터를 이렇게 봐야겠구나 변수가 이런 구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4주차 때부터는 선형회기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해볼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선형회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선형회기 모델의 훈련과 비용 함수. 네, 사실은 4주차랑 5주차를 잘해야지 뒤에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약간 이어지니까. 그래서 선형회기는 무엇인가? 선형회기 모델의 훈련과 비용 함수. 비용 함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스입니다. 로스가 어떤 로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로스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선형 회귀 모델의 최적화 방법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로스는 있는데 이 로스를 어떤 방식으로 최적화를 시킬까? 뭐 일단 크게는 뭐 배치 경사 하강법,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관련돼 있고 확률적 경사 하강법도 있고 뭐 미니 배치 경사 하강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형 회귀에서는 우리가 단일 회귀만 하지 않잖아요. 변수가 여러 개 있으니까 다항 회귀도 하고 사실 규제가 있는 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델 변수가 많으면 진짜 과적합이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거를 과적합 안 시키려고 약간 규제 레귤라이제이션 그런 텀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이 너무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리치 회기, 뭐 라쏘 회기, 엘라스넷 회기. 엘라스넷 회기는 1번, 2번이 어느 정도 합쳐진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조기 종료, 얼리 스타핑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모델을 했는데 이게 점점 이게 뭔가 수렴을 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거의 더 상승이 안 되는 게 보이면 조기 종료를 시켜주는 그런 것도 네, 콜백 함수로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주차 선형 분류 및 이론 및 실습. 이제 방금은 4주차 관련된 건 선형 회기인데 선형 회기랑 선형 분류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보통 이렇게 나누죠. 이제 그래서 이게 좀 근간이 되는 건데 4주차 같은 경우는 진짜 리그레션이고 예로 그냥 이 목적 함수에 나오는 결과값이 그냥 연속형 함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형 분류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개인지 고양인지 뭐 이렇게 멍멍이가 개죠. 개나 고양인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형 분류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회계란 무엇인가? 그 로지스틱 회계 모델의 훈련과 비용 함수. 당연히 이 리그레션이냐 분류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로스의 그런 형태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선형 분류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선형 분류에서 이제 로지스틱에서 살짝 심화가 되면 서포트 벡터 머신도 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살짝 좀 더 올라가면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심화된 그런 거니까 일단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하드 마진 분류랑 소프트 마진 분류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배워볼 것입니다. 그리고 6주차 결정나무 모형 이론 및 실습인데 사실 이 결정나무는 옛날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사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 갈림길에 어떤 만화책 보면 갈림길에 서가지고 뭐 예로 수학 마왕 뭐 무슨 무찔러라 막 이런 거에서 뭐 어떤 애기들이 나가지고 왼쪽 갈림길에서 당신은 나이가 뭐 5살보다 많나요?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비슷한 건데 결정나무도 어떠한 그 가지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서 어떤 쪽에 분류돼가지고 결론은 이렇게 뭔가 토너먼트 대진 짜는 것처럼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정나무가 이렇게 되는데 그 결정나무 모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결정트리 학습과 시각화 결정트리도 학습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결정트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조금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선형 관련된 선형 회기랑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모델이 만들어지면 모델 관련돼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다른 조금 이제 앙상블 모형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결과는 정말 좋거든요. 결과는 정말 좋은데 그 결과를 해석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로 우리가 의사가 갑자기 제가
막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거는 몇 퍼센트 확률로 예로 수술의 몇 퍼센트 확률일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예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왜요? 왜 그 확률이 됐죠?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만 그냥 확률만 말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진짜 그 모델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대신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카드사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우리 나경님은 80% 확률로 이탈 고객이야 라고 했을 때 왜 80%, 그 80%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알기는 앙상블 모형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다. 근데 대신에 결정나무 모형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각화를 그거를 해석하기가 좋다. 그리고 한 개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조금 머신러닝이랑 그런 것도 좀 해본 사람들한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정나무 모형, 디시전 트리 관련해서 라이트 GBM도 어떻게 보면 디시전 트리 관련된 그런 문제자, 그 모형이잖아요. 결정나무 모형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변수 자체가 카테고리컬한 그런 변수가 많으면 결정나무 모형 이론이 정말 좋습니다. 약간 뭐 예로 남자, 여자 이런 것 같은 그런 카테고리컬한 변수가 그런 한 변수 그 한 데이터에 많으면 그런 그럼 결정나무 모형을 한번 써볼까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조금 쇼컷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제 결정나무 관련해 가지고 뭐 예측도 해보고 클래스 확률 추정도 해보고 그리고 카트 훈련 알고리즘 관련돼서도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계산 복잡도 그리고 진위 불순도 또는 엔트로피 뭐 규제 매개 변수 뭐 이걸로 가지고 회귀도 마지막에 한번 해보는 걸로 네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7주차 때는 진짜 앙상블 모형 앙상블이 뭐 약간 진짜 다 섞어놨다 그런 소리죠. 앙상블 모형이 무엇인가? 그 투표 기반 분류에 대해 가지고 투표 기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백인과 페이스팅 관련된 그런 개념도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일반 이제 그리고 백인과 페이스팅 관련돼 가지고 사이클런의 뭐 백인과 페이스팅에 대해서 조금 그런 라이브러리 기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OOB 평가에 대해 가지고도 뭐 배워볼 것입니다. 밑에 거는 이제 네. 엑스트라 트리 뭐 특성 중요도 부스팅 관련 부스팅 정말 중요해요. 부스팅 아다 부스팅과 그레디언 부스팅 이거 나중에 꼭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태킹은 약간 쥐어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쥐어짜기 뭐냐면 이제 우리 케글에서 진짜 사실은 1등과 2등은 뭐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마지막에 이 그 에큐러시를 조금이라도 더 짜내기 위해 가지고 스태킹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태킹은 나중에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8, 9주차 때는 이제 진짜 실제 케글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네, 9주차도 같이 그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아이씨 도대체 뭐야 나 지금 바로 환승 준비 지금 하신 분들 어렵지 않아요. 진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머신러닝이란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통계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약간 조금 유명하신 분이 또 아서 사무엘이라는 분 다들 아시죠? 네, 사실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책을 보다가 이 문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이 사람의 머신러닝은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 컴퓨터가 이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연구 분야다.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 블랙박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어떤 거를 모르는데 옛날에는 진짜 이 어떤 변수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이거에 관계되는 그 함수가 뭘까? 함수 공학이라는 그 이공계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함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 근데 머신러닝이라는 자체는 이 함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도 이 함수를 진짜 이 fx를 잘 한번 만들어 보자. 블랙박스인 이거를. 그래서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 컴퓨터가 학습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연구 분야, 즉 블랙박스를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머신러닝을 사용하는가? 뭐 전통적인 기법에서 뭐 스팸 같은 거 네이버에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스팸을 잘 걸러낼 수 있을까라고 옛날에는 이거를 진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막 어느 정도 패턴을 찾아가지고 뭐 신용카드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건 빼고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규칙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잖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머신러닝 그냥 딱 돌려가지고 그냥 이거 자체가 뭐 스팸이 아니야 요것만 딱 해가지고 머신러닝 이제 스팸을 분류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 스팸을 이제 패턴을 자동적으로 이제 학습함으로써 유지 보수 및 네, 정확도가 아주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뭘 배워야 된다고요? 런닝머신 아니고요. 네, 머신러닝입니다, 여러분. 머신러닝을 배워가지고 같이 재밌는 뭐 10주가 되어 보죠,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말주변이 많이 없어가지고 부족하지만 진짜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막 중간중간에 진짜 모르겠다고 하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평일 이제 금요일인데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조심해서 잘 들어가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